자, 교류 회로. 전기 신호의 전달과 저장 뭐 이런 건데 자, 일단은 교류에 대한 교류 회로가 좀 많이 중요하니까 이거 원래 물리2에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좀 잘 봐둬야 돼. 첫 번째, 자체 유도라는 게 있어. 자체 유도. 자체 유도. 우리가 전자기 유도 배웠지.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가 뭐야? 전자기 유도. 자기장의 변화가 또는 자속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했지. 자, 전자기 유도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지? 변화야, 변화. 일정할 땐 안 생기고 변할 때만 생긴다고. 그러면 잘 봐. 자, 요렇게 생긴 원통에다가 이렇게 도선을 감아. 그리고 스위치를 연결한 뒤 스위치를 온, 오프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스위치를 딱 온 해버리면 당연히 전류가 어떻게 돼?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지, 이렇게.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 사이 법칙에서 이렇게 전류가 넘어온 거야, 맞지? 이렇게. 이렇게 감겨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갔지.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무슨 극이 돼? N극이 되지. 자, 첫 번째 가닥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얘가 N극이 되고 뒷부분이 S극이 된다고. 아주 짧은 순간이야.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그러면 딱 누르는 순간 N극, S극이 되면 뒤에 감겨있는 코일 입장에서는 이 왜 난데없는 N극이 나타났냐 이거지. 무슨 소리냐면 요거를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온 했을 때야. 온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일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N극, S극이 될 거면 마치 뒤에 있는 코일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N극이 나한테 훅 들어온 느낌인 거라고. 자, 전자기 유도. 뭐의 변화를 막기 위함이지? 자기 전자기적 관성, 자기 안정을 위해서 외부 자기장이 다가오면 자기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자기장을 거부한다고. 오면 밀어내고 가면 당긴다고. 왜? 변화가 싫기 때문에. 가만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건들면 변화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봐. 여기서 N극이 다가왔으니 여기가 N극이 되고 뒷부분 무슨 극이 돼? S극이 되면서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겠지, 이렇게.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지금 회로의 전류는 이렇게 흘렀어. 얘는 회로야.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랑 그 다음에 이때 순간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발생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어떤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유도 전류는 무슨 짓을 하냐면 원래 회로에 흐르던 전류의 흐름을 방해. 그래서 얘가 무슨 저항 역할, 저항 코스프레를 한다고. 저항처럼 작용해. 그러니까 원래 흐르던 전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이 뭐야?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래 흐르던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저항처럼 발생해. 그 다음에 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얘는 스위치를 계속 켠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은 안 생기지. 왜? 누른 순간에만, 이 순간에만 생기는 거라고. 잠시 동안만. 왜 순간 생겨? 잠시 뭐가? 없었던 전류가 흐르는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오프해보자. 오프하면 어떻게 돼? 오프하면 여기 있던 N극과 S극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있는 코일 입장에서 얘네들이 훅 멀어지는 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올 땐 가지마 하고 밀겠지만 올 땐 오지마. 밀고 갈 땐 가지마. 당긴다고. 그럼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면서 흐르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원래 전류는 끊어져야 되는데 얘는 계속 잠시나마 흐르게 만든다고. 왜 가전제품점에 이런 거 있어? 끄면은 바로 안 꺼지고 페이드아웃으로 꺼지는 게 있다고. 바로 안 꺼지고. 컨덴서 영향도 있지만 요런 상호 유도에, 자체 유도에 의한 현상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이걸 아다다다다다다다 온오프를 반복하면 유도 전류가 계속 생기겠지, 그치? 그럼 이 유도 전류는 꾸준히 생기면서 이 교류회로 코일에서 무슨 효과를 내? 저항 효과를 낸단 말이지. 그리고 이걸 무식하게 아다다다 할 필요가 없지. 뭘 연결하면 돼? 교류전원을 연결하면 교류전원이 연결된 것에서 코일은 꾸준히 유도 전류를 계속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그러면 꾸준히 일정한 저항이 생기는 효과를 내버린단 말이지. 자, 좀 더 확인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 저항 효과를 그래프로 좀 볼까? 온오프 그래프로. 자, 코일이 있고 전지와 스위치가 있고 여기는 저항이 있고 전지와 스위치가 있어. 우리가 코일을 L이라고 해. 저항은 라지 R이라고 하지. 자, 온오프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볼게. 자, 전류 시간 그래프야. 전류 시간 그래프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 하면 어떻게 돼? 키면 일정량의 전류가 쭉 흐르다가 오프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사라져. 온 하면 일정하게 쭉 흐르다가 오프하면 그대로 사라진다고. 근데 벌써 왔어? 벌써 오면 어떻게 해? 자, 여기서는 온 하면 어떻게 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지 않고 쭉 밀고 가다가 일정하게 흐른다고. 그러다가 오프하면 바로 꺼지지 않고 붕 이렇게 천천히 꺼진다고. 왜? 지금 요 구간, 요 두 구간에서 뭐 자체 유도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유도 전류가 저항 효과를 내버리니까 원래 흐르가 매끄럽게 흐르지 않지.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변화가 사라지면서 이 효과가 사라지니까 일정한 전류가 저항처럼 흐르는 거고. 그러다가 끄면 어떻게 돼? 바로 꺼지지도 않아요. 끄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유도 전류가 생기면서 바로 꺼지지도 않고 변화가 사라질 때까지 웅 하고 전류가 맞아 흐른단 말이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잘 봐. 요 효과가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지. 코일. 자, 코일이 그냥 직류에 연결돼서 쭉 유지가 되고 있어. 그냥 직류에 연결하면 얘는 뭐야? 그냥 전선으로 해석하면 돼. 근데 얘가 교류에 연결되면 어떻게 돼? 교류에 연결되면 저항처럼, 저항 코스프레,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돼. 저항 코스프레지. 저항처럼 작용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자, 여기는 이렇게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있고 여기는 그냥 직류 전류를 일정하게 쭉 흐르게끔 연결을 해놨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저항을, 똑같은 전구와 똑같은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에는 교류전원, 이게 이제 교대로 흐른다는 교류전원이지. alternating current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지. 그래서 얘는 뭐 3V DC 다이렉트 커런트지. 얘는 뭐 3V AC alternating current 교류. 같은 전압을 똑같은 코일, 똑같은 전구도 회로에서 저항입니다. 연결을 해놨단 말이지. 자, 그러면 같은 전구인데 전구 1번과 2번 밝기는 누가 더 밝을까요? 밝기는 누가 더 밝아? 1번이 2번보다 밝아. 왜? 자, 직류에서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전선이야. 근데 여기서 교류에서는 얘는 뭘로 변해? 저항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되시나요? 얘가 저항이 되는 이유는 뭐야? 자체 유도.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지 않고 변하면서 흘러버리면 자기 스스로에게 유도 전류를 만드는데 그 유도 전류를 자체 유도 전류라고 하고 그 자체 유도 전류가 항상 원래 흐르던 회로의 전류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저항 코스프레를 한다. 되시나요? 자, 근데 이걸 또 대놓고 저항이라고는 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항과 리액턴스인데, 자, 둘의 공통점이야. 둘의 공통점. 둘 다 뭐 전류의 흐름을
전류 흐름을 방해해. 차이점. 저항은 전력을 소모해. 전력 소모를 해요. 누가? 저항만. 근데 리액턴스는 전력 소모를 하진 않아. 전기 에너지 자체를 또 갉아먹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또 대놓고 저항이라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요걸 자체 유도 기전력, 자체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코일의 교류에서의 저항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유도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해. 유도 리액턴스라고 XL로 표현해. 이렇게 리액턴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XL이라고 표현하고 크기는 2파이 FL로 표현해. 이제 이거 유도하는 방법은 이제 그 삼각함수 미적분해야 돼. 물투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되고 그냥 결과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는 굳이 이걸 자세히 왜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은 몰라도 되고 결과만 알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2파이는 뭐지? 보통 한 주기, 주기를 의미해. 주기, 한 주기. 2파이 F가 각속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2파이는 어떤 주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바퀴가 2파이지, 요런 주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F는 뭐야? 진동수, 다른 말로 주파수라고도 하지. 자, F는 진동수네. 진동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L이 뭐게? 그 코일의 감긴 횟수라든가 그 코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야.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고, 단위는 뭘 쓰냐면 H라고 쓰고 헨리라고 읽어. 헨리. 자체 유도 개수. 자, 어쨌든 간에 유도 리액턴스의 단위는 뭘 쓰겠니 그러면? 얘는 옴을 쓰겠지. 저항처럼 똑같이 옴을 써. 그러니까 단위는 또 전류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옴이라고 쓴다고.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걸 알 수 있겠지. 그 교류에서 코일이 있더라. 그럼 얘는 뭐다? 저항이다. 얘를 뭐라고 한다? XL 2파이 FL. 단위는 뭘 쓴다? 단위는 옴을 쓰는 저항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회로가 있겠지. 코일이 있고 교류 전류가 연결돼 있어. 자, 교류 전류의 전압은 V라고 하자. 코일의 유도의 자체 유도에서는 L이라고 할게. 자,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옴의 법칙. I는 뭐분의 뭐야? I는 옴의 법칙이 저항분의 전압이지. 그래서 얘는 그 모양새로 XL, 리액턴스 분의 전압으로 표시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파이 FL 분의 V가 되겠지.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래프로 뭐? 진동수와 전류 관계. 진동수와 전류 관계를 놓고 보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반비례인데 이제 제곱의 반비례. 이건 사실은 왜 제곱의 반비례인지는 이따 RLC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어쨌든 간에 코일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코일에서래. 교류에서 코일은 뭐다? 저항이다. 왜? 자기 몸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유도 전류. 이게 원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항상 생기기 때문에 코일은 교류에서 저항이 된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유도 리액턴스라고 한다. 왜 리액턴스라고 한다? 저항처럼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진 않기 때문에 또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자체 유도에 의한 유도 리액턴스까지 했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축전기와 용량 리액턴스를 볼게. 자, 축전기는 어디서 했지? 2단 안에서 신소재 하면서 액정 앞에서 유전체 하면서 축전기를 했어요. 유전 분극이 잘 되는 물질을 유전체라고 했지. 자, 축전기의 특징. 축전기의 주 기능은 뭐냐면, 자, 잘 들어. 축전기가 회로의 전압이 축전기 자신의 전압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돼? 충전돼.
전류는 어디서 어디를 흘러? 전위가 높은 플러스, 전위가 낮은 마이너스로 같아질 때까지 그랬잖아. 축전기는 언제든지 충전과 방전이 될 수 있는 장치야. 그래서 회로의 전압이 자신의 전압보다 크면 충전이 돼. 그러면 회로의 전압이 축전기 자신의 전압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방전돼. 그래서 충전과 방전이 반복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축전기를 이용하는 축전기를 그 표시하는 회로도야. 그래서 축전기 얘를 V라고 하고 축전기는 C라고 표현하지. 그러면 얘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거야. V가 충전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는 직류니까 얘가 3V다. 그럼 여긴 3V가 걸려서 3V만큼 충전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스위치를 연결하면 잠시 충전되지. 아주 잠시 충전돼. 아주 잠시. 자, 근데 봐봐. 얘를 교류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교류는 이렇게 흐르지? 그러면 얘는 축전이 어떻게 돼? 얘가 충전되면 따라서 한 위상씩 이렇게 느리게 이런 식으로 충전과 방전이 일어나. 이건 사실 물투에서 이것도 역시 물투에서 그 삼각함수 미분법으로 나오는 거라 그냥 결과만 이해만 하면 돼. 자, 봐봐. 직류에서는 전압이 딱 이만큼 있어. 그럼 축전기 연결하면 딱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딱 충전돼. 여기까지 충전됐지. 완전 충전됐어. 그럼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근데 교류 같은 경우에는 요동치잖아. 그럼 얘가 증가하면 따라서 충전돼. 그러다가 방전되면 따라서 방전돼. 내려가면. 그러니까 계속 그 뒤늦게 한 템포씩 90도 유상차가 생기거든. 한 템포씩 뒤늦게 이렇게 충전과 방전이 반복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 굉장히 빠르게 요동치면 얘도 굉장히 빠르게 요동치겠지. 그치? 자, 그럼 잘 봐. 축전기가 직류에서는 그냥 완전 충전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교류에서는 어떻게 돼? 충전과 방전이 반복돼. 방전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전류가 흐른다고. 전류가 흐른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얘가 90도 위상차가 뭘? 충전과 방전에 의해서 얘가 원래 회로의 이 교류의 이 요동치 위상 변화를 방해를 해. 자기가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영향을 준단 말이지. 그러면 원래 흐르던 전류에 영향을 주면서 흐름을 방해. 그럼 뭐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 그걸 뭐라고 보는 거야? 저항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도 뭐다? 얘가 전압이 V일 때, C일 때 얘는 축전기는 뭘로? 저항 코스프를 한다. 저항 역할을 한다. 리액턴스라고 하지. 자, 우리가 축전기에 그 전기용량이 있었어. 기억나시나요? 엡실론 D분의 S였지? 이거는 어디서 배웠어? 이건 어디서 배웠지? 2단원에서 유전차면서 배웠어. 자, 단위는 패러데이 이름을 따서 페럿을 씁니다. 자, 얘는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뭐? 전기 용량. 그 다음 얘는 도체판의 거리, 도체판의 면적이랬지. 이건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유전율, 유전상수, 유전분극이 잘 되는 정도. 사실 물리 원에서는 이렇게 외워도 큰 문제 되진 않아.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축전기가 이렇게 생긴 도체판에 복습을 할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요 면적이 S가 되고 거리가 D가 되고 요 사이에 유전체를 넣었을 때 진공 상태를 그냥 유전율 1로 보고 유전율이 뭐 1 이상의 애들을 넣으면 더 충전이 많이 되는 거야.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충전된 전하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퀵실버지. Q는 CV 이렇게. 여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 이건 물투에서 나오니까 몰라도 돼. 참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지. 자, 똑같이 전구와 축전기를 연결해 놓고 전지를 연결해. 여기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돼? 스위치를 딱 눌러버리면 여기는 잠시 켜졌다가 이 전압이 V였을 때 얘가 V가 될 때까지 충전되고 완전 V가 돼서 충전이 되면 사라져버려. 꺼져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런 회로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안 켜지는 회로로 보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축전기와 전구를 연결해 놓고 직렬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 계속 켜진다고. 왜? 얘가 저항 역할을 하지만 충전 방전이 계속 반복되면서 교류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해준다고. 대신에 원래 밝기가 조금 혼자 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보다 좀 어두워. 왜? 얘도 무슨 역할? 저항. 충전과 방전의 딜레이가 저항 역할을 만든다고. 자, 결론은 그래서 축전기의 저항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 용량에 의해서 생긴다 라고 해.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도 리액턴스지 저항 효과를 내지만 전기 에너지는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XC라고 표현하고 이게 전기 용량의 C야. 캐패시티. 자, 얘는 얘는 2파이 FC분의 1이야. 이렇게.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C는 전기 용량. 쟤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D가 어떻게 해? B라는 값이 돼버리지? D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니까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잖아. 그치? 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한번 쓸까? 2파이 F. 2파이는 진동수고 여기다가 뭐 그냥 D분의 S 정도만 하자. 엡실론 이렇게 하고 1 이렇게 될 거라고. 단위함을 쓴다. 저항처럼 옴을 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축전기가 있고 교류 전원이 연결된 회로가 있어. 자, 얘는 전압이 라지 V야.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C라고 했을 때 얘를 뭐 XC라고 하고 저항 효과를 여기 교류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전류는 뭐분의 뭐야? 옴의 법칙처럼 전류 I는 R분의 V로 저항분의 전압으로 그래서 XC분의 V로 정리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얘를 2파이 F를 대표하면 2파이 FCV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그래프 진동수와 전류 관계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돼? 진동수가 굉장히 증가하면 어느 순간 거의 저항이 없는 효과를 낸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결국은 교류에서 두 개, 코일과 축전기는 뭘 하더라? 저항 코스프레, 저항처럼 작용하더라.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돼. 어차피 물리원에서 전력 소모한다 안 한다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물리원에서는 교류 회로에서 코일과 그 다음에 축전기 그냥 뭐야?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위도 옴을 쓰고.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기 소자라고 이해하면 돼. 됐지? 자, 정리.